목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트 오늘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경계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는 또 어떤 특징주를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한미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정말 질주를 하고 있고 오늘 장에는 또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낙수 효과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0만 원 선을 돌파를 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분위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한미 반도체로 오늘 픽을 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는데 그 속에서 디램 매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좋게 나왔고 디램 매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HBM 쪽 같은 경우는 전분기, 전년 동기를 안 하더라고요. 전분기 대비 50%나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일단은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쪽으로 아시겠지만 본더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아침 쪽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8.9%가량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41선이 살짝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2023년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주가 급등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독점 공급이라는 프리미엄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 하나비전 이제 납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다는 부분들 앞으로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을 논외로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급등 사유, 상승 사유인 이 독점 프리미엄이 좀 깨졌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는 20만 원 돌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앞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1월달 같은 경우 241선을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에 좀 염두에 두시게 되면서 10만 원 이상에서는 좀 수익 실현 구간으로,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역으로 수익 실현 하시는 그런 자리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실적과는 논외로 이 급등에 대한 재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전고체 쪽 나인테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지수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이 좀 잘 가준다는 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지수가 좋을 때 좀 같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지수가 조금 이제 주춤할 때 이제 2차 전지 강세를 보이니까 약간은 좀 불안을 하네요. 언제쯤 이제 2023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참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격적으로도 4,2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2차 전지, 업황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간밤에 퀀텀 스케이프라는 그 미국 쪽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 30% 넘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는 2차 전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컬하게 그 자일그리라는 종목이 또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한 또 상황이고요. 최근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좀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퀀텀 스케이프 죄송합니다. 이쪽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연관성 있는 나인테크가 일단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국내 처음으로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가운 부분은 어쨌든 2차 전지가 전체는 아니지만은 개별적인 모멘텀에서 반응이 나온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는 조금은 앞으로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2차 전지 업황 전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반응해주는 종목이 있다는 점, 이 점에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에이비온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도 네. 확인해 보니까 또 상한가더라고요. 그렇죠. 벌써 세 번째 연속 상한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내 종목이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오늘까지 이제 3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 이슈,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게 임상에 대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에서 제한적인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들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4달 정도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때만큼의 어떤 그 바이오업적인 훈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중국 제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원료약품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훈풍이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의 어떤 분위기가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아직 좋은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지만,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뭐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이란지 신약 개발이란지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는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와 이제 조금 이제 추후에 기대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3빌리언이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한번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요게 이제 3빌리언인데 최근 수제가 산출 괜찮거든요. AI 쪽 관련된 신약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비온은 뭐 요거는 뭐 말 그대로 특징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상한가,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 풀렸을 때 일단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매수 기회가 아니라 그때는 어찌 보면은 이제 추세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특징주로, 말 그대로 특징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이전 잭팟을 터뜨린 에이비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3빌리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RFHIC 가지고 오셨는데, 네.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 반응을 보면 이제는 좀 방산업체로 불러달라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방산 분위기를 보면은 방산업체로 부르지 말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RFHIC 같은 경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통신장비 업체거든요. 통신장비 업체인데, 아마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주 중에서 나인테크와 RFHIC 요 2개 정도는 한번 이제 상승 추세를 노리고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방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는 상황들인데, 오늘 하나에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L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과 연동시켜서 아마 똑같은 뭐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하반기에도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뭐 KMW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RFHIC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도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을 이제 미국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주파수 경매 이슈가 좀만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장비, 그러니까 5G라 보시겠죠? 5G, 6G 같은 어떤 이런 통신장비 모멘텀 플러스 방산 매출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아마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늘려봐도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를 확인해 봤는데요. 추천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 중에서는 이 나인테크와 RFHIC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이사님의 추천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인터넷 쪽입니다. 오늘도 네카오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네. 이 개별 종목 따라잡으셨던 분들은 오늘 좀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조정을 겁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말씀하셨듯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럼 급등해서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 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정이 좀 반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도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는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먹는 걸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어떤 행복한 고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20년도에 비대면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수혜가 되는 섹터가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당히 강한 상승 동력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다가 이번에 와서 아시겠지만은 소버린 AI라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쪽과 연관돼서 이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어떤 정책 이슈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할 만한 대장주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카카오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이버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걸 선택할까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타이거 인터넷 탑10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현재 31%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25%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조금 이제 적절히 혼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네이버 갈 때 그리고 카카오 갈 때 각각 상승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ETF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소버린 AI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 장관의 이제 네이버 사장을 임명시켰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픈 AI와 함께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특허도 이제 출원한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실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AI라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고 어쨌든 정부 요직에도 인사가 채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책 수혜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 외에 대안이 뭐가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타이거 인터넷 탑10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ETF 상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부터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종목은 손절가는 그렇게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세를 보였던 조선과 방산처럼 주도 섹터가 되게 된다라면은 굳이 선저가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한다라면은 4,550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4,850원,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2020년도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제시하겠지만은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추천해 주셨던 PI도 어느새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천해 주신 ETF도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타이거 인터넷 탑10입니다.